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함수와 배열 수식에 관한 내용을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함수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기술 통계 부분에 평균부터 해서요, 중앙값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학 삼각 함수에는 썸에도 썸도 있고, 썸 프로덕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썸 if까지. 그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는 대표적으로 이제 룩값 함수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룩값 함수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보다요 중첩 함수라고 표현해서 괄호 안에 또 여러 가지 매치, 인덱스, 추즈 등과 함께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리 함수에는 if, and, or, not 등이 있죠. 자, 엑셀 함수의 개요를 보시면 먼저 함수 구문은 반드시 는 등호를 쓰고 있죠. 물론 플러스를 쓰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는을 쓰도록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문, 계산, 인수, 결과값 등이 있죠. 동일한 함수는 7개까지, 다른 함수는 64개까지 중첩해서 사용 가능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괄호 안에 이렇게 또 괄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끝에는 괄호 개수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력 가능한 인수의 최대수는 255개까지입니다. 자, 함수 사용법을 보시면 인수와 인수 사이는 반드시 콤마로 분리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sum 함수에서 보시면 이 괄호 안에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한다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및 비교 연산자 내용입니다. 보시면 사칙 연산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사칙 연산을 할 때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순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필요시 반드시 이 괄호를 써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꺽쇠 모양을 쓰죠. 4의 제곱승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그냥 파워를 쓰셔도 됩니다. POW 이하를 쓰셔서 POWER 파워 함수로서 4, 2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동일한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비교 연산자 부분에서는 크다가 왼쪽 함수죠.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실 때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기록을 쭉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습관이 되시면 함수 마법사보다는요, 수식을 바로 수식 입력란에 기록을 하시면 조금 빠른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함수 마법사를 호출하실 때는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Shift F3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부분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보시면 산술평균의 에버리지,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값, 미니멈은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STDV를 쓰죠. 분사는 VAR을 씁니다. 근데 모집단인 경우는요. 뒤에 P가 붙죠. population의 약자를 써서요. P를 사용하시면 바로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분산을 의미한다는 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면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죠. 정규 분포인 경우 좌우 대칭 모양의 종 모양에서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승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승 값입니다.
그 양수화를 시키면 통계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화를 시켜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개수는 count. 문자 텍스트인 경우는 뒤에 a를 붙이셔야 됩니다. count a를 붙이시면 문자도 count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all의 약자 의미를 쓰죠. 그 다음에 최빈수는 mode. 그 다음에 외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통계 함수를 크게 이제 기술 통계와 이 추론 통계로 구분을 하죠. 지금 이제 기술 통계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 통계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도 첨도일 수 있습니다. 자, 외도는 SKEW, 즉 스큐니스의 약자를 씁니다. 우리가 외도라고 하면은 바로 이 확률 분포의 그 집중 형태를 뜻하죠. 즉 비대칭성의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요. 자, 이러한 분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이런 식으로요. 평균이나 최빈값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왼쪽으로 긴 꼬리 모양을 우리가 음수의 외도값으로 표현을 하죠. 즉 어디 기준에 어디로 이렇게 몰려 있느냐를 볼 때 외도가 중요한 것이죠. 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에 뾰족한 정도를 뜻하죠. 즉 이런 식으로 그죠 표시를. 물론 조금 더 아주 더 완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즉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의 값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모양을 띄고 있느냐를 볼 때 외도와 첨도를 활용하면 쉽게 식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뭐 백분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k번째 큰 값은 large를 쓰고요. k번째 작은 값은 small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합 개수를 할 때는 if 조건을 충족할 때의 개수, 그래서 count if 함수 등을 쓴다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 언급된 이러한 기술 통계 함수 다양한 것들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입니다. 2010 엑셀 버전 이전에는 이 랭크만 썼어요. RANK만 썼습니다만 그 이후 버전에서는 랭크를 이렇게 랭크 EQ와 에버리지 등으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지만 한번 구분을 좀 해보시고요. 자, 랭크 함수 뒤에 이제 오더가 들어가죠. 이 오더 인수에서는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이 생략될 경우 0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생략을 하면은 0, 즉 내림차순으로 소트를 한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엑셀 실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먼저 합계입니다. 자, 두 변수의 합계를 구하라 됐으니까 는 이렇게 하죠. 그죠? 는. 자, S만 쳐도 이렇게 쭉 뜨죠. 그래서 모르실 때는 함수 마법사를 쓰셔도 됩니다만 이제 간단한 것은요. 자,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죠. sum.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두 범위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끝에는 괄호를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합계가 되었죠. 자, 됐으면 이건 상대 참조로 바로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셔도 상관없죠. 네, 바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얘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쭉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에버리지죠.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리본 메뉴 삽입이죠. 리본 메뉴 삽입에 자, 수식이네요. 그죠? 수식에 함수 삽입이 있습니다. 그죠? 함수. 즉, 함수 라이브러리 여러 개 중에서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함수로 가셔서 여기 옮겨놓고요. 여기에 명령어를 아시면 바로 치셔도 되고 모를 때는 여기에다가 평균이라고 치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지금 쓸 것이 average를 쓸 거니까 그죠? average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umber 1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연구 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경우 있고, 이거 함수 마법사를 쓸 때는 이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미리 값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하시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홈으로 가셔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죠? 한 칸 더 줄이셔도 되겠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똑같겠죠? 합계이기 때문에 는 sum 하시면 되겠죠. 괄호 이렇게 그냥 쭉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는요, 똑같겠죠? 복사하시고요. 평균 역시 average. 이제 AV만 쳤을 때도 쭉에 뜨기 때문에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형태로 하시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통계 함수를 볼게요. 자, 기술 통계 함수 먼저 나이의 평균부터 쭉 기본적인 기술 통계 함수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나이는 뭡니까? average 쓴다 그죠? 그래서 AVER, age 다 키인하셔도 되고요. 그죠? 나이. 범위는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나이.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미디언입니다. 그죠? 미디언. 자, 미디언 값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주어진 수들의 중앙값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니까요. 미디언 값, 나이를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중앙값이 24로 지금 현재 나옵니다. 중앙값 서툴 쪽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24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최빈수는 모드를 씁니다. 그죠? 모드의 값을 구해봐라. 25가 나옵니다. 실제 25를 한번 보시면요. 그죠? 25. 컨트롤 키를 눌러서 25, 25. 3개나 있죠? 그래서 실제 25가 제일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육안으로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시죠. 자,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를 썼습니다. 그죠? STDV죠. STDV. 자, 보시면 P는 모집단이라고 했죠. P는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S는 샘플의 의미고요. 아니면은 STDV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표준 편차가 3으로 나오네. 그죠? 평균 23을 기준으로 좌우 3씩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겠죠. 그럼 이제 표본의 분산 값입니다. 역시 VAR을 쓰죠. VAR. 자, 이런 식으로요. 나머지 한번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다 해보세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다만 표준 편차 모집단인 경우는 뒤에 P 값을 쓰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구했다고 하면은요. 구한 값들에 대해서 자, 키 몸무게를 구할 때는 이거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상대 참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보시면 키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지죠. 아니면 F2키를 펑션 2키를 눌러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F2에서 F16의 에버리지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조금 더 기술 통계 함수를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네,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에 보면 제일 우측에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혹시 이 탭이 없으신 분들은 자, 간단하게 설치하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파일에 제일 아래 옵션 추가 기능요. 그 다음에 이동 여기에서 예, 분석 도구를 클릭해서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스톨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가보시면 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통계 기법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술통계법이라고 있습니다. 기술통계법 확인. 그러면 입력 범위, 지금 현재 내가 나이죠. 나이에 관련된 것을 기술 통계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부터 쭉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 방향이 열이죠. 네, 가로 행보다는 세로, 지금 현재 세로 열인 거죠. 그래서 열 그대로 두시고요. 첫 번째 행의 이름표 사용, 즉 나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따로 지정을 안 하실 경우는 워크시트가 하나 새겨버리죠. 지금 저는 여기 본 화면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요. 출력 범위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출력 범위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뭐 요약 통계량 평균 자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 예를 들어서 95%. 자, 뭐 K번째 큰 값, 즉 나는 세 번째 큰 값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K번째 작은 값. 네, 한번 11위 정도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 보시면 위에 일일이 함수값을 넣었을 때와 예, 값이 동일하죠. 자동으로 예, 이러한 간단한 것은 기술통계 예, 탭을 활용하시면 쉽게 예,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 랭크 함수를 살펴볼게요. 자, 2010 버전 이전에는 네, 랭크 함수만 썼었다 그랬죠. 자, 키 순위를 한번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보라 라고 할 경우에요. 네, 간단하게 는 해서 네, 랭크 하시면 되겠죠. RANK죠. 그죠? 랭크. 자, 랭크 보면 average도 있고 EQ도 있습니다. 그냥 네, 랭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 보시면 돼요. 자, 이 함수는 엑셀 2007 및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돼 있죠. 네. 자, 뭐 랭크 범위를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보시면 넘버 1, 그 다음에 레프, 그 다음에 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당연히 지금 현재 키 순위가 얘를 구한다는 거겠죠. 그죠? 얘의 키가 몇 번째인 게 알고 싶다. 인수와 인수 사이는요, 콤마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레프로 넘어갔습니다. 참조죠. 어디를 참조할 것인가? 즉, 나를 포함해서 전체 키의 순위를 구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콤마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니까 자, 이렇게 안내 뜨죠. 네. 내림차수는 0, 뭐 생략해도 된다 했습니다만 기본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이랬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을 하고 싶으면 1로 해라. 그럼 여기서는 예,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엔터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자, 실제 186이 뭐 제일 큽니까? 네, 제일 크네, 그죠? 그래서 1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서 복사를 쭉 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요? 절대 참조 때문에 그랬다 했죠?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버리시면 뒤에 이상하게 나오죠. 1위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즉, F2에서 F16까지를 예, 고정을 시켜버리셔야 된다. F4키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죠? F4키를 눌러서 네. 그 다음에 복사를 자, 쭉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네, 이렇게
마우스 셀 포인트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 바뀔 때 더블 클릭하셔도 네,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자, 역시 이제 랭크 EQ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법은 뭐 똑같겠죠? 네, 랭크라고 치시면 되겠죠. 랭크 EQ를 한번 볼게요. 랭크 EQ. 그래서 역시 키로 볼까요? 예, 키 순이네, 그죠? 자, 키 해주고 방법은 똑같겠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이제 F4키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F4키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콤마 0 역시 마우스를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결과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와 동일하게 나왔죠. 지금 이제 5를 한번 보시면 자 5가 두 개죠. 두 명이나 있죠. 네,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키 순위가 5가 현재 같습니다. 175로 실제로 같죠. 그러면 네, 색깔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같습니다. 네, 키 순위를 랭크 에브리지를 쓰는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나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랭크 함수에서 그죠? 이번에는 avg를 쓰자는 거죠. 역시 똑같습니다. 키, 범위 F4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네, 0 자, 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이번에 차이가 나는 게 딱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색상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네. 자, 보시면 평균으로 가버린 거죠. 예, 5.5, 두 명인 경우인 거니까요. 예, 5.5로 표시를 해주는 것만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쓰시던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센타일 함수입니다. 참조 범위에서 우리가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는 함수로서요. 자,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nc, 즉 incorporate 하든지 아니면 제외하든지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은 퍼센트 랭크입니다. 참조범위에서 특정 값의 백분위수를 찾는 함수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역시 incorporate 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1-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현재 180cm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소트를 내림차순으로 했는지 오름차순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 시그니피컨스 세 번째 나오죠. 이 인수에서 유효 자릿수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별도로 표기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 세 자리까지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현재 키 순위가 랭크 함수를 써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186이 제일 크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55가 가장 작은 순위로 이렇게 키 순위가 랭크 함수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강생 중에서 키가 1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나왔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퍼센타일 inc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는 퍼센타일이죠. 자, 퍼센타일. 자, exc도 있고요. inc도 있습니다. 먼저 inc를 한번 해볼까요? 자, inc 키가 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자, 인수 구분을 하시면 k 값이 나와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현재 상위 10%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10%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를 보여달라. 157.4. 예, 보시면은 하위 1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F2를 눌러가지고요. 10%가 아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0%로 해야 되겠죠. 예, 소트된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자 퍼센타일에서요. 이번에는 EXC라 해볼까요? 자 EXC 역시 범위는 이 범위를 참조해서 이번에는 0.9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0.9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183.6으로 도출이 되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값에 제외한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183.6이라는 것은 1위와 2위인 182 그 사이쯤의 값으로 나와지죠. 우리가 극단치라고 표현을 하죠. 극단치, 즉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웃라이어, 극단치 혹은 이상치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 키가 가장 큰 186과 그 다음에 제일 작은 155를 제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뭐 이러한 분포가 쭉 되어 있는 평균값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포도가 나왔을 때 이상치인 값, 즉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이런 값들을 사실은 제외하고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부합된 값으로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EXC를 써서 퍼센타일 이렇게 했죠. 퍼센타일 EXC를 사용하면은 이런 결과값이 도출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퍼센타일을 계산했을 경우에 자 여기 있죠. 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0.9로 표기를 할게요. INC와 동일한 값이 도출이 되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퍼센타일 이번에는 랭크를 볼까요? 퍼센타일 랭크. 수강생의 키 중에서 180cm는 상위 몇 %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퍼센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퍼센타일 이번에는 랭크죠. 퍼센타일 랭크 INC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INC 그러면 키 참조 범위 내에서 상위 180이 몇 %에 해당될까? 자, 0.857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F2를 눌러서요. 1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반환을 해주겠죠. 즉 14.3%입니다. 물론 이것은 퍼센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14% 혹은 늘려서 14.3%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결과값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 는 이번에는 1-로 바로 하시면 되겠죠. 자, 퍼센타일로 랭크로 랭크 이번에는 EXC를 해보겠습니다. EXC 키 자, 이 범위에서 180에 해당하는 값 좀 모르게 생겼네요.
19% 나오죠. 자, 그러면 역시 18.8%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퍼센트 랭크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역시 는 1 마이너스 퍼센타일이었죠. 자, 퍼센트 그 다음에 그냥 랭크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180에 해당하는 학생의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수정한 내용을 적용을 해서 하면은요 14.3과 같이 자, 또 INC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치가 반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countIF 함수를 살펴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countIF, range와 criteria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인수 range는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셀의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수를 세려는 범위겠죠. 두 번째 크라이티어리어는 어떤 기준인지, 즉 숫자, 식 또는 셀 참조, 텍스트의 형식으로 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조건은 반드시 큰 따옴표, 즉 쌍따옴표 안에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어떤 조건을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countIF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countIF 함수를 써서 나이가 25세 이하인 학생은 몇 명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25세 이하의 학생을 카운트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는 자, 이번에는 countIF겠죠. 그죠? 네. countIF입니다. countIF 복수인 경우는 물론 if를 씁니다. 지금은 한 개만 할 거니까요. countIF 범위 즉 나이죠. 나이가 2부터 들어가 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는 현재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하이니까 포함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시키셔야 되겠죠. 25세. 자, 이렇게 입력을 시키셔야 11명이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강생 중 경영학과 학생의 수. 경영학과 D네. 그죠? 경영학과 학생은 역시 동일한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countIF입니다. countIF. 이번에는 역시 범위는 이제 D네. 그죠? D2에서 D16까지를 드래그 해주시고 인수 조건은요. 현재 지금 경영학과를 찾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경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있습니다. 자, 뭐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동시에 나이가 25세 이하이면서 수강생 중 경영학과만 찾아서 할 경우는 카운트 이제 ifs를 쓰면 되겠죠. 네, 좀 전에 보셨을 한글이네요. 자, 카운트 이번에는 ifs를 써서 인수를 조건을 즉 크라이티어리어를 2개 이상 입력을 그냥 시키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범위가 나이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죠? 나이 즉 이 범위에서의 조건은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겠죠. 자, 이 범위의 크라이티어 조건은 쌍따옴표 안에 역시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조건으로 25세. 자,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콤마를 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레인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의 레인지는 뭡니까? 학과죠. 그래서 학과, 즉 이 범위 내의 학생들 중에서 콤마 경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두 개의 조건이니까 ifs를 썼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총 3명 나오네, 그죠? 자, 25세 이하이면서 경영학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25세 이하이면서 경영이니까요. 경영. 자, 부합됩니까? 네, 그러면은, 부합이 되고, 그죠? 경영. 또 25세 이하. 경영. 자, 경영이 있고요. 한 명이 빠졌습니까? 25세 이하이면서 경영, 여기 있네, 그죠? 총 이렇게 3명의 조건에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반환을 시켜주죠. 자, 다음은 레인지와 라지와 스몰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한번 해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은요. 먼저 키 순위와 몸무게 랭크를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자, 랭크 함수를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네. 자, 랭크 함수로 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범위를 쭉 지정을 하죠. 물론 F4를 눌러 절대 3조화 시켜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네, 는 이번에도 역시 랭크 함수로. 자, 랭크 함수로 몸무게 인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절대 참조로 해주시고 F4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됐죠.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강생 중에서 키가 두 번째로 큰 학생의 키는 얼마인가를 현재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는 큰 학생이니까 당연히 라지를 쓰겠죠. LARG 씁니다. 라지 키 여기 있죠, 그죠? 네. 자,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콤마 2가 되겠죠. 그러면 182가 나옵니다. 자, 키 랭크 함수 2 여기 있죠, 그죠? 182 부합이 되죠. 그 다음에 수강생 중에서 몸무게가 세 번째로 작은 학생입니다, 그죠? 몸무게가 세 번째로 작은 학생을 하시려면 이번에는 스몰을 하시면 되겠죠. 스몰. 자, 스몰 어레이는 이렇게 되겠죠. 어레이. 그 다음에 K 인수는요. 지금 세 번째로 작다. 세 번째. 49로 나옵니다. 자, 밑에서 이게 지금 소트를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15명 중에서 13 이렇게 됩니까? 네, 13, 49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수학 삼각함수 기능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 기능 등을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전반기 구매 금액, 후반기 구매,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을 색상을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매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단가 곱하기 당연히 구매량이겠죠. 그러면 사진연산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프로덕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프로덕트는 단가 그 다음에 콤마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앞에가 인식되어서 표시가 잘 안 날 때는요. 다른 데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직접 이 3이라고 키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프로덕트를 쓰시면 되겠죠. 프로덕트 단가 곱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하셔서 역시 드래그를 하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로덕트 단가 곱하기 여기서는 콤마죠.
콤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합산을 구할 때에 프로덕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sum product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sum product, sum sum product죠. 그러면은 대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한다 했죠.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콤마 구매량을 드래그해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이겠죠. 는 자, 이번에도 sum product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에러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sum product 역시 범위를 읽고요. 콤마 이번에는 뭐 일부러 한 칸을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에러가 생깁니까? 예, value라고 하는 에러가 생기죠. sum product는 즉 이쪽의 행과 이쪽의 행의 개수가 서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오류가 뜨면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요. 네, 여기가 15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는 sum product 범위를 서로 매치되게끔 콤마 이렇게 해서 자동 계산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각각의 sum product의 합산 바로 subtotal 함수를 사용합니다. 는 자, subtotal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 부분 합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쭉 이렇게 내용이 있죠. 1번부터 보시면 9번까지의 내용이 뜨고요. 그 다음부터요. 또 이렇게 100단위의 단위가 뜹니다. subtotal 함수는 이와 같이 총 11개의 함수 번호로 지정을 하고요. 이 사용할 함수를 함수명 대신에 바로 이 함수 번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함수 번호가 앞에 1에서 11까지의 함수와 뒤에 101에서 111까지의 함수 번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에서 11은 이 숨겨진 이 행의 데이터 값까지도 계산에 다 포함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그 이후 101번 이후부터는요. 이 숨겨진 행의 데이터 값은 무시를 해버리고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요. 9번을 한번 써볼게요. 자, 9번. 9번으로 넘버링이 되죠. 자, 콤마. 범위가 이 앞에 현재 여기까지. 다시 콤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죠. 콤마.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합산해달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후반기 구매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역시 프로덕트 기능을 쓰면 되겠죠. 네, 프로덕트를 해서요. 단가 의 후반기 구매량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자, 이 작업 편의상 전체를 다 그냥 복사를 시켜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복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바꿔 주셔야 되겠죠. 네. 역시 서브토탈 기능으로요. 서브토탈 기능으로 9번이었죠. 네, 9번. 그 다음에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역시 서브토탈 기능으로서요. 자,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토탈 한 상황에 바로 그냥 넘버링을 치시면 됩니다. 네, 9번 썼죠. 네, 9, 콤마 역시 범위를 이제 읽어주는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겠죠? 역시 서브토탈. 자, 이번에는 서브토탈 기능을 다 쳐서요. 서브토탈 치고 역시 그냥 바로 9번이라 키인하시면 되겠죠. 9 범위만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임 오류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류이겠습니까? 자, F2 키 한번 눌러볼까요? 서브 T가 빠졌다 그죠? 서브 토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세 개의 값은 자 색상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바꿔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서브 토탈을 구하는데 앞서 했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 서브 토탈 이번에는 9번 안 쓰고요. 자, 109번을 한번 써볼게요. 109번을 썼을 때는 범위 지정을요. 9번을 썼을 때는 일일이 드래그를 범위를 부분적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만 서브 토탈 즉 이 앞에 9번으로 이미 서브 토탈 기능을 썼기 때문에 109번을 썼을 때는요. 그냥 전체 신경 쓸 것 없이 전체를 다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13104가 반환이 되죠. 자, 이 서브 토탈 방식과 이 서브 토탈 방식을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범위 지정을 할 때 각각 지정을 해서 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는요. 이미 이 위에 서브 토탈로서 썼기 때문에 전체 범위 드래그를 그냥 다 해버리셔도 알아서 인식을 해주더라라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연간 총 구매량 이번에는 그냥 썸 함수 써보겠습니다. 자, 썸 함수의 총 구매량이니까요. 전반기 그다음에 후반기 뭐 이렇게 되겠죠.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은 역시 이거 두 개 합산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제는 여기 단순하게 이번에는 그냥 플러스 기능 써볼까요? 는 작을 때는 그냥 썸을 쓰셔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은 그냥 플러스 기능을 쓰셔도 되겠죠. 자, 이거 플러스 이번에는 뭐 후반기 금액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역시 전체 드래그를 쭉 해주시고요. 역시 여기는 지워서 별도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역시 뭐 썸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합산이겠죠. 자, 엔터 치시고 역시 복사를 시키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자동 합계를 그냥 바로 클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합계 이렇게 인식을 해주죠. 자, 이 기능을 쓰셔서 복사를 조금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자동 합계 그러면 알아서 구분을 해주죠.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수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엔터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sum 기능을 썼을 때에 자, 역시 이것도 구분을 좀 시켜줄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요. 예를 들어서 색상을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sum 기능을 썼으니까 맨 끝에도 그냥 sum 기능으로 쓰시면 되겠죠? 네. sum 해서요. 자, 이거 콤마 이거 콤마 이것까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플러스 기능 쓰셔도 되겠죠? 4층 연산이니까요.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셔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우리가 합산을 한 것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사무기기의 어떤 그 합산 내용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그럼 여기서 각 합산의 기능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뭐 색상을 한번 바꿔 볼게요. 바꾸어서요. 내가 현재 소모품을 제외한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관한 내용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소모품을 드래그를 해서요. 자, 제가 이거를 숨기게 하겠습니다. 그럼 각 합산을 구한 것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색상을 먼저 좀 구분을 해 버릴게요. 색상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모품은 제외한 컴퓨터와 사무기기에 관한 합산 내용만 좀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소모품을 제가 여기서 숨기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모품을 제외한 즉 서브토탈 9번 옵션을 쓴 것과 서브토탈 109번을 썼을 때의 차이점 인식을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컨트롤 Z 해볼까요? 413104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이렇게 다시 숨기기를 했을 때에 바뀌죠. 즉 서브토탈 9번과 서브토탈 109번을 썼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각각의 합산을 서브토탈 9번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계를 서브토탈 109번으로 구해서 우리가 숨김 기능을 활용해서 필요한 것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SUMIF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SUMIF 함수는 참조 범위 내의 데이터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데이터의 합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건이 경영학과 학생의 토익 점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경영학과 학생을 소트를 한번 일단 먼저 시켜버릴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를요 학과에 위치시켜 주시고 오른차순을 해버릴까요?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나오죠. 이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토익 점수죠. 지금 토익 점수의 합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SUMIF를 쓰자는 거죠. 물론 SUMIF는 단수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SUMIF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크라이티어리가 나옵니다. 즉 지금 현재 범위 학과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인 경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인 경우죠. 경영학과니까 현재 경영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경영학과 학생들의 뭘 구하라? 바로 다시 sum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의 range는 토익 점수를 우리가 결국은 알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sum ifs는 복수가 되겠죠. 먼저 조건을 한번 보시면 부산 출신의 경영학과 남학생의 토익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부산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부산 지역이 여기서 여기까지네, 그죠? 부산. 자, 색상을 다 한번 바꿔볼까요? 네, 부산 지역만 색상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부산 충족했겠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 그 중에 다시 경영학과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고 다시 해볼게요. 경영학과.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까요? 부산 중에 경영.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남자죠. 역시 뭐 파일이 몇 개 안 됩니다만 일단 소트를 시켜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남자. 즉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토익 점수의 합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복수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따라서 SUMIF들을 쓰셔야 되겠죠. SUMIF들을 쓰십니다. SUMIF.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을 더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SUMIF와 다른 거는요. SUMRANGE를 먼저 넣어라 되어 있죠. 네, 그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수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함수 삽입을 클릭을 하셔서요. 한 줄 마법사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자, 먼저 SUMRANGE를 넣어라 되어 있습니다. SUMRANGE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합을 구할 실제 셀, 토익 점수죠. 그래서 토익 점수를 드래그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건 1이 나옵니다. 1은 부산 출신이죠. 그래서 부산, 즉 출생지를 드래그 하시고 크라이테리어는 뭡니까? 바로 경영이죠. 부산이고요. 여기서는 부산. 자, 두 번째가 경영, 즉 학과를 드래그를 쭉 해주시고요. 역시 쌍따옴표 안에요. 이번에는 경영이라고 치셔야 되겠죠. 자, 경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성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재 레인지가 더 추가가 안 되고 있죠. 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을 내려보시면은 밑으로 하나 추가됩니다. 네. 세 번째 레인지가 이 조건이죠. 성별에 한번 좀 내리시고요. 조건은 뭡니까? 바로 남자죠. 자, 이렇게 남자라고 입력을 시키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70. 실제로 우리가 이거 봐도 알 수가 있죠. 물론 일부러 제가 소트를 시키고 실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트를 일일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함수 바로 이렇게 이 내용 자체를 그냥 다 바로 키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UMIF 함수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